안녕하세요.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좀 오랜만에 바출을 하고 있어요. 바이크 타고 출근.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고 이제 간간히 영하로도 떨어지고 뭐 눈은 안 오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저도 이제 편하고 싶어서 주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 바이크 유튜버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라이더 은희 그리고 모토잡스, 이분들이랑 오늘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라이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내를 좀 돌면서 지정차로제를 지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위험한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알아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라이더 은희 유튜버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저는 솔직히 뭐 유튜버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라이더 은이랑 모토잡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지정차로제의 그런 불합리한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거를 바로 우리는 위헌이라고 해요. 어떤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도에 한해서 규제할 수 있고, 그렇게 규제하는 경우에도 이제 법률이 지켜야 할 합리성, 비례 원칙 위반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률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한 해당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낙태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성의 그런 임신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예전에는 계속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결국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법률이 위헌은 위헌인데 바로 위헌 결정을 해서 그 법률이 무효화 돼버리면 생길 수 있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보류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대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법을 개정하는 기한을 두거든요. 개정 입법의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안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다, 이런 이제 결정인데, 어쨌든 낙태죄에 대해서도 그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결국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 별표 9 중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이 준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그런 합리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 규제로 인해서 라이더의 권리 침해 상태를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법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중인데, 지금 뭐 여러가지 난관이 있어요. 일단은 뭐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오토바이를 타봤으면은 너무 쉽게 공감할 텐데 아마도 안 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리적으로 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대단히 정치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리 판단은 당연히 하는 건데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고려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회 시대적인 배경,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거는 헌법 전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문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불문헌법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시대정신, 국민적인 합의, 이런 것들도 우리 헌법의 중요한 어떤 근거이다 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중에서 정말 다수가, 결코 소수가 아니라 정말 다수가 이 지정차로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낙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낙태, 집총 거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지정차로 이슈는 재판관들 입장에선 좀 뜬금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그 위헌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전 방송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수많은 라이더들이 나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의 이름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청구했을 때 그 심판 청구인단의 이름을 올린 분이 370명이었어요. 딱 370명이었고,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런 헌법소원 심판, 특히 이런 법령, 뭐냐면은 헌법소원은 이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예를 들어서 뭐 위법한 처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다 패소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이제 법원 뭐 반영이 안 돼.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문제는 그런 처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령 그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한 규제가 있냐면, 그런 법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법령이라는 게 이미 시행한 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게 아마 2017년도인가? 헷갈리네. 2017년도부터 아마 시행 중인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시행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가까이 돼서 그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그 헌법소원 심판의 제척 기간을 이미 도과했다라고 볼 여지가 많아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최근에 이종소형 면허를 따고 최근에 비로소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들을 그 심판 청구인단에 제가 모셔서, 그분들은 별도로 심판 청구인단의 그 별지 그 청구인단 목록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보정명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보정명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재판의 어떤 그런 적법성, 뭔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재판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요건이 좀 비비해 보이는 경우에 바로 그것을 이제 각하할 수도 있는데, 각하하지 않고 그 형식적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법원 재판이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370명 명단에 대해서 이들이 최초로 면허를 언제 취득했는지를 다 밝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취지는 뭐냐? 최초로 면허 취득, 그러니까 이종소형이나 뭐 오토바이 언제 운전했는지 그런 걸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초로 우리 자동차 면허만 따도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자동차 면허 딴 날짜를 다 밝히라고 하길래, 제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초로 면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산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왔고요. 그러면은 좀 사실 대단히 불합리한 거긴 한데, 어쨌든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은 재판관들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옳다고 믿으면 그게 법인 거예요. 예,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최초로,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운전면허 땄는데 한 번도 운전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종소형 면허를 따서 이제 운전을 할 때 비로소 지정차로제의 그런 부당함을 내가 알게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게 아니라 30년 전에 면허 딴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기산하겠다라는 걸로 저한테는 느껴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은 그들 논리에 맞는 사람을 모셔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좀 젊은 우리 또 라이더 친구들 있잖아요. 라이더들 중에서 대학생 라이더들. 그래서 최근에 제 라이딩 로이어 유튜브를 보고 그 서울대에서 그 라이딩을 하는 그 모터사이클 동호회 그 학생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다, 뭐 하면 좋겠냐, 이런 연락을 몇 달 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났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취득한 사람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좀 섭외해 달라고 제가 그 서울대
모터사이클 동호회 분께 연락을 해서 정말로 그분이 바로 이틀 만에 주위에 3명을 보내줬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운전면허 취득한 사람을 3명 보내줘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깝게도 딱 90일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 명단을 받은 시점에 보니까 이틀 지났더라고요, 90일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빼고 2명, 2명은 보니까 뭐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취득한 게 확실해서 이 2명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가 다시 또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냈던 370명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되지 않도록,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각하되면.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면허증 따신 분들을 추가로 제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건이 2개가 된 거예요. 기존에 370명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학생 2분이 제기한 사건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병합 심사해달라, 사건을 이렇게 관련된 사건, 동종 사건, 유사한 사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은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소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병합해서 심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예상에는 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면허증 딴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냥 전부 각하시켜 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또 그걸 두고 볼 순 없기 때문에 2명을 일단 추가로 제기해서 병합심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전원재판부 회부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아이고 우리 라이더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막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사건을 가지고 왔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하기 전에 제 주위에 친한 판사한테 보여줬을 때 그 판사도 그런 반응이었어요. 뭐 이런 걸 헌법소원을 해? 막 웃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서면 한번 읽어보고 다시 네가 만약에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서면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 판사가 퇴근길에 저를 만나가지고 심판 청구서를 읽어보더니만 고개를 좀 갸우뚱하기도 하고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 되게 주장이 합리적인 것 같다, 다만 좀 이런 점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코치를 해줘서 제가 밤새 뜯어 고쳐서 그때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날 아침 새벽 6시까지 일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미진한 면을 어쨌든 또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뜯어 고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이제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라고 저한테 십시일반 5만원씩 10만원씩 보내주신 분들이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열망에 보답하고 우리 라이더 모터사이클 역사상 최초의 그런 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70명 372명이죠 2분 더 추가됐으니까 부족해요. 이분들만으로는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최소 100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 언론에서도, 제가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준다, 이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할 때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언론에 그래도 한 뭐 10군데 정도는 보도가 되긴 했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썼던 초식이 있거든요. 이게 보도자료는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달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싶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노하우는 제가 있으니까 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에 비해서 그 한 10군데 정도 언론 보도 나간 거는 사실 대단히 저는 실망스럽거든요. 근데 뭐 제가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지금 지정차로 위헌 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진행 중에도 계속 추가 제출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단으로 합류하는 게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 1000명 이상, 뭐 10,000명 이상 이런 분들이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참가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게 가능하게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관계자분들, 협회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제 생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생업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방송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의뢰인 미팅도 해야 되고, 또 소송하려면 제 나름의 또 법률 리서치 공부도 해야 되고, 변호사들끼리 내부 회의도 해야 되고, 진짜 하루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제가 이런 오토바이 업계의 모든 관계자분들을 또 다 만나서 막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위에 오토바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득을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거냐고, 좀 같이 좀 해라, 나서서.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 헌법소원 그 지정차로 위헌 소송은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와 관련된 수많은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그런 보험료율 문제, 그리고 정비, 그 이륜차 관련된 정비, 국가 공인 정비 자격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주차장 문제예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가든 결국은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 안 하고 오토바이 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이륜차 주차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게 주차장법인데, 문제는 들어갔는데 주차 구역이 없어.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토바이 될 데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 구획을 만들게끔 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법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시켜야 되는데,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할 의원을 제가 지금 이미 섭외해 놨고요. 그래서 법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 법안 발의하면은, 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실제로 통과되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지정차로 헌법소원이랑 마찬가지예요. 법안이 통과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고려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 법이 합리적인가? 그건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나? 혹시 반대가 더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법의 개정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걸 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법 개정을 청원하는 청원인단을 모집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청원인단 모집하면은 또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의 목표 인원을 10,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주차장법 개정에 청원인단에 참여해 주셔서 그 10,000명 넘으면은 제가 국회의원, 이게 주차장법은 행정안전, 국회 상임위 중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법 개정에 청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라이더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묵혀두면 나중에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더 신속히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도시지역에, 농촌은 그래도 조금 뭐 덜 할 수 있는데, 모든 도시지역이나 주차장 면수가 뭐 일정 면 이상인 곳은 일정 비율 이상의 이륜차 전용 주차 구획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게 저의 지금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성공시키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의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에 대한 로비, 정부 기관에 대한 청원,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뭐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저의 이 컨텐츠가 비록 노잼이긴 하지만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네,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늙어 죽기 전에 좀 당당하게 오토바이 타고 관공서에도 다니고, 저 오토바이 타고 재판 가면 되게 힘들어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옷 다 갈아입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복장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또 있어서, 또 재판정은 또 예의를 되게 중시 여겨서 한여름에도 넥타이 착용하고 그러거든요. 오죽하면 진짜 혹석이 너무 더울 때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알림이 내려와요. 뭐 2주간 변호사들 넥타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뭐 다시 말하면 넥타이 안 하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지금도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법원 갈 때 변호사들이 가발 쓰잖아요. 하얀 가발. 그렇게 이제 하여튼 법정 예절을 중시 여기는 곳이어서 제가 라이더 복장으로 법정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옷도 갈아입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적 시선이거든요. 이륜차에 대한 저변이 아직 좁아서 그래요. 이륜차를 많이들 타면 이륜차에 대한 시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타니까 이륜차를 타자화한다. 우리 타자화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안 타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거고, 내가 타고 한 번이라도 타보고 이러면 이륜차에 대한 배려도 더 많아지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더 좋아지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 제가 사무실까지 다 왔는데요. 아무튼 오늘 오후에 라이더 은희 모터잡스 이분들과 또 라이딩 하는 컨텐츠도 또 조만간에 올라올 테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